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경희대학교와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와 함께하는 경희 랜선 특강 이재동 선생님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희 한슬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앞에 계신 이재동 교수님은 네, 우리가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우리 지금 9번째 차로 지금 경희 한슬림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8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 작년에 그 코로나 면역을 맞아요. 하시면서 면역, 선생님 뵈가지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우리 시대 답은 면역이다. 면역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했죠. 원래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에는 암의 발병 원인 뭐 이런 것 중에서 흡연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단독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게 비만이 문제가 많아서 이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해야 전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나를 고심하시면서 이제 연금공단과 손을 잡고 이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이 큰 프로젝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손쉽게 비만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허리부터 시작해서 상지, 하지, 갖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에서 류마티스, 뭐 강직성, 루푸스, 섬유근통, 세트 다 다뤄주시고, 지난번에는 암과 이제 비만에서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여성 질환 쪽으로 이제 오게 돼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요 챕터를 정해 주신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한번 제가 조금 또 우리 지난달에는 또 스킵했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뭐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 근데 이제 왜 만병의 원인이 되고 또 제가 사실은 그 한방에서 왜 비만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모든 질환들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 질환 건강이죠. 건강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제 비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어떤 그 뿌리가 되고 뿌리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건강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병이 워낙 수백 가지고 수천 가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병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질병의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하고 그거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한 게 뭐냐면 병은 수천 가지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지만 다 몸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몸의 문제에서 다 어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의 문제에서 그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몸은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몸을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잠자리라든지 생체 리듬이 어떠냐? 이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바로 우리 몸에 이제 그걸 본다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본다는 거거든요. 먹고 지금 만들어지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생체 에너지라는 게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기혈인데 기혈이 잘 만들어지는지 사실 잘 만들어지면 에너지가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잘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리가 머리 끝부터 이 발끝까지 잘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체 기관에 잘 공급을 해주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탈모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먹고 이 모발이 필요한 에너지를 모근에다가 잘 공급해주면 우리 형제분들 뭐 유전적인 그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슷한 탈모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관리하면 훨씬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발도 잘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훨씬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형제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기혈이 생성을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생성된 기혈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보내주고 있느냐. 잘 공급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그 생성과 공급의 어떤 하나의 생체 리듬의 밸런스가 맞아 있느냐. 사실은 그것만 잘 맞으면 이제 그게 바로 뭘 먹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잘 자느냐. 그 세 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인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순환이 되고 균형 조절이 그게 이제 된다는 거.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그렇죠. 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깨어지면 질병도 그게 생기고. 깨어지면 이제 이 다양한 비만 형태의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뭐 우리 이제 어쨌든 순환이 안 되면 그렇죠. 그게 자꾸 붓고 막히면서 비만이 오는 거고요. 또 그게 생성이 안 되면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마른 팔다리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가늘면서 또 대사력이 떨어지다 보면 복부에 비만이 되는, 예, 마른 복부 비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키가 자꾸 위로 상기되면서 위로는 열이 나고 뒷골은 땡기고 아래는 기능은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오히려 커지는 그런 비만 유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의 어떤 문제점을 보는 하나의 키워드가 비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매월 하나의 질병과 이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매칭해서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요번 달에는 어쨌든 여성 질환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여성 질환의 어떤 이 비만과의 관계, 이제 비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혈의 생성과 순환과 균형 조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이런 키워드로 이제 오늘 요번 지금 하게 된 거죠. 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여성 질환과 비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도중에 강의 도중에 또 교수님이 받아서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들으시는 동안 질문에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수업을 그래요. 뭐 여성 질환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전에 이제 이게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몸이 좋아지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요즘 친구들한테 예뻐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뭐 얼굴이 맑아졌다 그래요. 또 옛날에 못 입던 옷, 옛날에 그래도 최고죠. 최고예요. 옛날에 막 그 큰 돈 모아서 어떻게 또 명품 하나 이렇게 사서 했는데 살쪄서 못 입고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줘버리고 이래서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태가 난다, 옷을 뒤태가 난다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또 그 순환이 되고 하면서 필요없는 불순물도 빠져나가고 지방도 빠지니까 몸의 어떤 쉐입도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기혈이 잘 순환이 되고 하니까 얼굴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기서 제일 부러운 게 얼굴이 맑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의 제가 비만 관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몸의 기혈 순환의 문제점을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 관리도 되는 거고, 사실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너무 기대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성 질환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생리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어떤 생식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성 질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생리통이 많고요. 이제 가임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죠. 사실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한 50% 정도가 생리통을 나타낸다 그래요. 이제 나이 들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게 10대, 20대 때 이제 자궁이나 어떤 이런 그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나 이게 이제 적응해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장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고요. 또 10대, 2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40대까지도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제가 생리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은 왜 생기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자궁의 검사는 다 이상이 없어요. 단순하게 이제 기능적인 문제죠. 기능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비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기를. 그러니까, 비만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혈 순환이 안 되겠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궁과 자궁 부속기, 난소든 이 자궁 관련되는 기관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생체 에너지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꼭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은 젊은 애기들도 그렇죠. 중고등학생들도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기혈순환. 그렇죠. 예, 손발 차고 마르면서 네, 맞아요. 생리통이 그게 바로 이제 지금 그 자궁 쪽에 어떤 충분한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성장 계속 지속하게 해서 그렇죠. 크게 되면 마른 복부 비만이 오거든요. 예, 손발 차면서 예, 근육량은 부족하면서 오히려 배에는 지방이 예, 쌓이게 되고 허리만 자꾸 굵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비만이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 속에 이제 우리가 임신이 안 되게 되면 자궁막에 있던 그런 어혈이죠. 네. 그러니까 혈액이죠. 네. 그죠? 자궁 내막의 어떤 혈액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또 새롭게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떨어져내게 자궁 밖으로 네.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리의 몸의 어떤 그 생리 기능으로서 COX라는 콕스 효소라는 걸 분비를 해요. 걔 이름이 콕스 효소인가요? 예, 예. 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콕스 효소는 처음 들어봤다. 예, 콕스 효소라는 걸 분비하면 이 콕스 효소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 근육을 수축을 시켜요. 네. 왜냐하면 밖으로 배출을 하려면 자궁 네. 내막에 그런 그 한 달 어쨌든 그 임신이 되지 않게 되면 그 혈액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자궁을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만하거나 어쨌든 몸의 자궁 쪽에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혈액이 탁하게 되거든요. 네. 어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어혈이 되면 자궁 밖을 잘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어혈이 되면 혈액 그렇죠. 덩어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 빠져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을 더 분비를 해서 자궁 수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 거구나. 그렇죠. 그걸 이제 강하게 하다 보면 자궁 수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골반이나 심지어는 뭐 위 소화기능까지도 이게 수축을 시켜버리거든요. 얘를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온몸이 힘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이제 어쨌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왜냐면 그걸 보내야 되니까 정상적인 어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네. 그런 호르몬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분비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뿐만이 아니라 자궁을 감싸고 있는 골반 허리까지 아프다. 그렇죠. 골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자궁 위에 소화기능이 있잖아요. 소장, 대장, 부터 위기능. 이것까지도 이제 수축을 시키니까 통증이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생리통 막 배 아프가 이러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런 문제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성으로는 사실은 자궁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리적으로. 염증이 있다든지, 뭐 또 안에 뭐 건종이 생겼다든지, 또 난소에 어떤 문제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PG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골반 내 근육이라든지 소화기능까지 수축을 시키면서 말씀대로 허리나 이 골반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까지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메시껍고 막 토하고 또 설사하고 심하면은 이게 이제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실신까지도 예,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리통이 심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내 골반 주위에 골반과 이 자궁의 기능 주위에 순환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가 있고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순환이라는 게 바로 기혈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잘 가지를 않으면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가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제 기능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치료 포인트는 제가 이제 비만의 유형별로 몸 관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비만의 형태별로 몸 관리하는 게 뭐냐면 몸 관리가 되면 비만 관리가 되고 뚱뚱한 사람은 지방을 빼주고 또 마르면서 근육이 부족하고 복부가 비만한 사람들은 근육량을 늘려서 대사력을 높여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기가 위로 떠 있으면서 아래가 차고 냉한 사람은 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몸이 상체가 비만하던 사람이 오히려 편안한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기혈을 조절해주게 되면 비만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나 이런 그 생식기 주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이제 생리통이 치료된다는 게 우리 한방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우선 지금 뭐 몸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 이제 어떤 경우 한방 치료해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좋아지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제가 이제 몸이 바뀌는 데 한 3개월 정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어쨌든 심한 통증이 있고 하면 이 콕스라는 그걸 활성을 억제해서 프로스탄글란딘 분비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진통제 엔세이드라는 저걸 이제 먹게 되면 네. 이제 생리통도 줄고 어쨌든 일단 통증만 좀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몸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만의 유형별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건 사실 한번 다시 네. 그 지난번에 했던 수업을 한번 보시면 네. 뭐 네. 제일 첫째 시간에 우리가 비만 유형별 뭐 관리 이렇게 손쉬운 비만 네. 관리법 했기 때문에 또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통에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몸도 바꾸고 해야 되지만 생활은 일단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신체 활동이죠. 어쨌든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네.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1시간 정도 걷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또 자궁 주위에도 그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하면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반 주위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네. 또 따뜻하게 핫팩으로 찜질해 주는 그렇죠. 거. 이게 이제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면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그 기간, 네. 생리통이 있는 기간에는 골반 부위 마사지나 따뜻하게 하는 거나 그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한 달 그렇죠. 내내 하는 평상시에는 거는 운동. 기혈 순환을 잘해서 네, 운동을 네, 해서 운동하고 음식. 음식. 네, 왜냐하면 자기의 네. 비만 유행에 따라서 제가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네, 설명을 그러셨어요. 해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몬의 조절의 기본이 수면이기 때문에. 네. 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호르몬 생성이 되려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골든타임에 자야 된다. 네.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된다. 예,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별로 본인이 못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갱년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넘어서 갱년기가 왔을 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호르몬 생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들면서 선천적으로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생활 속의 문제점과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어떤 그런 변화가 같이 시너지가 되면 더 문제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젊은 특히 30, 40대는 뭐 밤에 뭐 2시에 자나 3시에 자나 뭐 잘 생활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70, 80대면 더 큰 문제로 유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30, 40대는 호르몬이 그냥 막 솟아날 때거든요. 솟아날 때니까 잠을 자면서 뭐 호르몬 생성을 비록 못 하더라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별로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나이가 드실수록 이 수면 시간을 꼭 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핫한 시간은 호르몬 생성이 핫한 시간이 10시부터 한 2, 3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실은 수면을 취해야죠. 이제 현대 생활 하다 보면 10시는 너무 초저녁이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양보해서 1시간 양보해서 꼭 11시에는 네, 주무시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조금 이게 여성 질환 특히 네. 이제 요즘 뭐 여성 질환에 여러 가지 그 건강 식품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도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바꿔야 된다. 몸을 문제점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얘기대로 작약이라든지 작약차는 뭐 이게 특히 이제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우리 피를 맑게 해주고 순환시켜 주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꽃이 예쁘잖아요. 우리 작약 그죠? 꽃이 예쁜데 그래서 이제 작약 당귀 이런 건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차로 먹으면 자궁 주위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들이에요, 저게.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 이제 우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엉 속에 아르기닌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요. 여기 또 철분이 많아서 뭐 빈혈이 있을 때도 우엉차를 그래서 아마 우엉차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우엉차 그렇죠. 우엉차가 사실은 또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몸이 마르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엉차가 또 사실은 어떻게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뇨작용을 오히려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꾸 축척을 하고 또 오히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좋다 그래 산참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문가의 그러니까요. 이제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쑥은 뭐 쑥차.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피 쪽에 혈액 쪽에 특히 생리 쪽에 뭐 많이 그 특히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성 질환에 아주 뭐 진짜 저거는 대표 주자죠. 네. 뭐 숙차도 좋고 뭐 쑥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네, 뭐 쉽게 말하면 인지쑥 이렇게 해서 꿀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 예, 먹는 그렇게 해도 것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복대 같은데도 쑥 같은 걸 네, 넣어서 맞아요. 예, 좀 쑥찜 이렇게 찜 같은 같은 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종의 정상적이지 못한 네. 예, 이제 자궁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궁출혈은 뭐 지금 얘기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일정한 생리 주기나 또 생리 기간이나 또 생리 양의 어떤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궁출혈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능성 자궁출혈과 이거는 이제 검사에는 특별히 기능적인 문제 이외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질적으로 자궁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염이 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자궁출혈이 있으면 지금 얘기대로 염증이나 종양이나 어떤 내막증이나 또 뭐 특히 이제 임신 같은 걸 계획하는 분들은 자궁의 임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어떤 생활 변화와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궁출혈에도 뭐 거의 저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청소년기 대부분 많이 나타나요. 예, 지금 저 기능성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궁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가 없는 기능적인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자궁에 이제 어떤 정상적인 어떤 기능 상태로 정착하는 안착하는 하나의 적응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양이 또 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또 자궁 내에 우리 그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잘 가서 자궁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 유행에 따라서 자궁 쪽에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임상에서 실제로 해보시면 청소년 중에서 이런 자궁 생리통 문제로 아유 꽤 많죠. 많이 와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통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도 있으면서 또 자궁의 어떤 생리 주기나 생리 양이나 이게 또 불안전하고 이런 경우 많죠. 네, 대부분 사실은 제가 앞에 생리통, 자궁출혈이 이렇게 질환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예, 예. 이제 불안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생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주기도 막 뒤죽박죽이고 또 통증도 있기도 하고 막 양도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경험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정말 생리통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내원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한방은 잠시 이렇게 치료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약을 먹는다든가 해서 몸을 따뜻하게 당연하죠. 하고 치료 자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게 잡고 그렇죠. 치료 자체를 이제 두 단계로 하는 거죠. 우선 지금 몸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우선 아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작약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약초도 보여줬잖아요. 작약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리통이 좋은 약이 있거든요. 그럼 우선 지금 통증이 심할 때는 양약도 쓰기도 하겠지만 양약을 써서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한 방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한약을 통해서 생리통을 우선 생리통에 우선 자궁 쪽에 1차적으로 불을 끄고 그렇죠. 불을 끄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근본적으로 몸의 문제점을 2단계로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비만이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태워주는 약, 또 만약에 손발이 차고 위기능이 약해서 기혈의 어떤 생성이 잘 안 되면 생성이 되도록 해주는 약, 또 뭐 생체 리듬이 깨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얕은 잠을 자고 하면 그 리듬을 잡아주는 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한방 치료고, 하나의, 뭐, 제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의외로 사실은 빨리 그런 몸을 바꿔주면 몸은 굉장히 또 경우에 따라서 빨리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닌데, 이 바뀌는 이 에너지가, 몸의 네. 생체 에너지가, 이게 회복이. 패턴이, 예, 방향을 틀면서 오히려 정상은 의외로 또 빨리 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궁내막증인데요.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어쨌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자궁내막에 있어요. 자궁내막이라 자궁내 안에 있는 막이거든요. 네. 그 조직이 네. 사실은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 네. 불명확한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복강으로 나와가지고, 그 조직이 대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소변 보는 요관에 붙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폐 같은 데 붙어 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그 증식을 하면서 그러면 자궁 내막 조직이 번져간 건가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이사 간 거네요. 그렇죠. 이사를 가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임 여성에 이게 또 의외로 한 10% 20%에서 발생하니까 적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자궁내막증 뭐 자궁소파 수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래서 보면 만약에 조직이 이제 다른 데로 갔다. 네. 그러면 생리 때가 되면 걔네들도 그렇죠. 나오나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을 해서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원인은 지금 불명이지만 이제 추측컨대 네. 이제 면역이라든지 유전적이라든지 또 자궁의 어떤 혈액이 역류가 돼서 이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추정. 저건 어떻게 판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자궁내막 검사를 또 해보면 검사를 네, 하면. 해보면 자궁내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염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응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증상은 생리가 있기 전에 출혈이 있거나 또 골반통이 주기적으로 이 생리 사이클에 맞게 또 골반통이 있거나 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또 뭐 허리가 아프면서 소변에 또 장애가 있거나 또 뭐 덩어리가 이제 복강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증식하면 또 만져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생리 어떤 사이클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그 진단에 네.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병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또 자궁내막증. 우리 예, 자궁내막증 진단 받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도 이제 결론은 뭐 생리통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도 그렇고 또 자궁내막증도 그렇고 이게 자궁 기능이 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기혈이라는 생체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지만이 염증도 안 생기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자궁내막증도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그걸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개선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발도 이게 뭐 보면 2년 후에 20%, 또 5년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 50%라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발률을 제가 저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수술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렇죠. 제거해야죠. 복강경으로 수술하신 그렇죠. 거예요? 복강경으로 지금 수술하는 우와. 그걸 참고로 지금 이제 넣어놓는데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네.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몸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재발을 네. 막을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재발률이 저렇게 높다는 걸 제가 그러네요. 예, 알려주는 이유는 수술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우선 증상은 없어지고 기능은 개선됐을지는 몰라도 또 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럼 저런 분들도 폐경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질환이 이제 그렇죠. 없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지 없어지지만 그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되지 않고 하면 그게 딴 걸로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뭐 자궁암이 된다든지 다른 걸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이미 거죠. 스크래치가 난 그렇죠. 애들이기 때문에 네, 예. 또 다른 걸로 이제 조심해야 해야 될 진행이 돼요. 자궁내막증이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사실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난소에 이게 물주머니 같은 시스트가 우리가 시스트라고 하는데 낭종이 이제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50 내지 70%가 비만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상인 대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뇨나 발생 가능성이
뭐 심지어는 7배까지 높고요. 오. 또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이 뭡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게 대사증후군 아니고, 뭐 대사증후군 같은 11배가 높다는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도 다낭성 증후군 같은 자궁의 여성 질환들도 다 비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오히려 난소 호르몬 이상으로 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또 배란이 안 된다든지 생리가 문제가 있고 또 뭐 털도 많이 다모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여드름이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몸에 지금 보시다시피 비만이 또 난소의 기형을 유발하는데도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또 의외로 이분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제 뭐 하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난소나 자궁을 이렇게 적출하기까지 해야 되나요? 나중에는? 심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심하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게 나름대로 지금 보세요. 체중 5% 감량하니까, 고안드로겐 혈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일종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중 감량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지방이 주가되는 건데, 저렇게 감량하게 되면 막힌 기가 수통이 되면서, 이런 거죠. 우리 강물에 내가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인체 기혈 에너지가 몸에 흐르는 건데, 이거는 강물이 지나가는 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강바닥에 이끼가 꽉 끼어 있다가 사실은 한번 뭔가 기구로 한번 서 끌고만 줘도 이 강물이 흐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낭종이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하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기능을 하게 되면서 또 줄어들기도 하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도 비만이 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난임증 정도 하고 이제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난임증 되게 사실은 굉장히 뭐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뭐 이 난임증 청년들이 결혼 시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 난임증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참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핵심적인 것만 또 우선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난임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꼭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수정이 잘 되도록 정자가 충실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정자 활동성이라든지 정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그 남자의 생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찍 자야지 호르몬도 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걸 해야지만이 남자의 생식기 주위로도 에너지가 잘 가주고, 잘 가줘야지만이 그 정소에서 정자 생성이나 모든 게 정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 비만하고 또 순환이 안 되죠. 운동도 부족하고, 더 기혈이 순환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지금 스마트폰이니 뭐 컴퓨터니 이 전자파가 호르몬에 다 이게 그 밸런스를 깨거든요. 그리고 몸 호르몬을 자꾸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회사원들 뭐 이렇게 사무직에 컴퓨터 데스크 잡 하는 분들이 정자수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남자의 어떤 그 이세를 계획하게 되면 어떤 신랑 되는 사람,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임신이 되려면 배란이 충실해야 되잖아요. 충실한 배란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남성과 여성이 배란이나 정자의 발생이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수정이 되어서 자궁에 이제 착상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배아가 성숙을 해서 이제 그 임신이 제대로 이제 태아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여자의 역할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됐을 때 그 착상되는 그 공간은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지금 동굴 좌측에 굴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시 시대 때 돌아가 보면 원시 때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시인들이 어떻게 되면 동굴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동굴에서 생활하려면 그 동굴의 환기가 잘 돼야죠. 환기가 잘 되고 또 나름대로 그 햇볕도 잘 받고 포근하고 습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서 그 당시에 원시인들이 생활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신부되는 분이 평소에 손발이 차고 냉하고 소 안 되고 아랫배가 차고 이러면 그 자궁 환경이 굉장히 습하고 냉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수정이 돼서 나름대로 착상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계류산이 된다든지 또 중간에 실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궁 환경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지금 이제 불임 난임 부부들이 많이 이제 시술을 받잖아요. 이제 시술을 받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정자가 조금 기능이 숫자가 적다든지 또 뭐 배란이 가다든지 인위적으로 좀 배란도 충실하게 하고 해서 수정까지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정란을 또 착상을 아기 집에 넣어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죠. 예,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사실은 임신율도 높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자궁 내 환경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아기를 넣어놨는데 아기가 자랄 수 있는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렇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착상이 돼도 또 중간에 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난임 부부들은 반드시 한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방병원이든 한의원을 한번 찾으셔서 지금 몸에서 충실하게 그 정자의 생성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그건 사실은 양방 검사를 해보면 활동성이라든지 숫자는 이미 나옵니다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왜 몸에 어떤 문제에서 그런 건지를 정자에서 찾을 게 아니라 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몸에서. 예, 몸이 건강해야지 충실한 정자가 만들어지고 충실한 정자 숫자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다 겉에 나타나는 그 정자의 기능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한방이 이 난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할 때도 일단은 보니까 두 사람 다 몸에는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생활 이런 게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배란이라든지 정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쉽게 말하면 우선 이 자궁 생식기 쪽의 기능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차적으로 이제 그것만 해줘도 이제 성공해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우리가 사실은 배란 촉진시키는 한약제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해줘도 이제 배란이 충실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몸도 지금 두 분 다 몸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대로 단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일단 몸부터. 끌어올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생식기에 대한 아니면 배란이나 정자 생성에 대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우선 몸을 바꿔줘야 돼요. 한 3개월 정도라도. 최소한 3개월이라도. 3개월이면 아주 길지는 않네요. 그렇죠. 최소한 3개월이라도 필요 없는 지방이 있으면 지방 개선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건 또 이세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자궁 환경이 건강해야지 태아가 그 10개월 뱃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뭐 태아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건강한 게 태아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엄마가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항상 생활 자체가 이게 리듬이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단 남성의 문제가 있으면 남성까지도 남편까지도 같이 남자까지도 같이 해서 그런 몸을 좀 바꿔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배란이나 이런 걸 촉진하는 약을 쓰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했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양방적인 그런 난임 시술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몸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제 성공률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비만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뚱뚱해도 이 난임의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비만이. 한번 비만과 난임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얼마나 연관이 많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비만 중에도 아까 특히 여성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이 마른 복부 비만. 그러니까 저 건강 관리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근육량 부족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궁에 충분한 에너지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예, 이제 사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
예, 그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좀 질문을 혹시 네. 있으면 질문 하나 네. 받고요. 질문 들어온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점화 씨 들어와 계시는데요. 생리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근데 생리할 때마다 진짜 너무 짜증나고 교수님 죽고 싶대요. 어때요? 아유, 예, 생통이 너무 참나. 심해서 막 생리할 예, 때마다 지금 설사하고 위장, 예. 설사도 하고 네, 구토도 예, 하네요. 예, 예. 그보다 배가 미친 듯이 예. 아파서 약을 예, 먹어요. 예. 센 약들만 먹게 될까봐. 네, 아유, 그 김정한 낫게 해줄 수 님이 있나요? 예, 아유, 그럼요. 당연히 낫게 이제 해주실 수 있답니다. 당연히 낫게 해줄 네. 수가 있고요. 네. 김정한 님 제가 이제 조금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전신적으로 조금 비만하신지 네. 뚱뚱하신지 아니면 손발도 가늘면서 마른 체형이면서 복부의 비만 네. 형태. 그러니까 뭐 비만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근육량이 부족하고 좀 마른 형태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그 생체 리듬이 좀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저기 어떤 지금 패턴이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알 생리 수가. 기간이 얼마였는지 언제 네. 시작해서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네, 예, 그렇죠. 나이라든지 이제 뭐 예, 그런 건데 체형이라든지 알 수가 그거보다도 없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 몸의 어떤 그 기혈에 지금 생성이 잘 되고 아니면은 너무 이게 많이 먹고 해서 너무 몸에 정체돼서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수면 잠이라든지 또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사회 활동하면서 너무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이게 키가 얘기대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이게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어떤 네. 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 물과 불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네. 불은 위에 올라가 있고 물은 아래로 이제 있으면서 물이 올라가서 불을 꺼주고 불은 내려와서 물을 데워주고 이게 음양의 조화거든요. 이게 호르몬 순환이 돼야 되는 그렇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잠을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물이 자꾸 말라요. 물이 마르니까 기가 위로 막 뜨는 거거든요. 이거 꺼주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불의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자궁을 따뜻하게 데워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목 뒤에 다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서 입이 마르고 눈에 충혈이 생기고 뒷골 땡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생리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몸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건강 상담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인체 기혈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 기혈 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 잘 순환이 되는지 균형이 맞는지 이걸 100점 만점에 점수화를 내주는 그런 제가 앱을 우선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서 그걸 앱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설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을 해보면 당신은 기혈 생성 에너지는 어떤 몇 점 중에 100점 중에 몇 점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이 쫙 예, 나오네요. 그렇죠. 순환은 몇 점입니다. 또 균형 조절은 몇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 지금 초기 버전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김정환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김정환님은 꼭 한번 가지면 우리가 지금 그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메타버스 건강 상담을 치료가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네, 그럼요. 충분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라님 들어와 계십니다. 한의원에서 난임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이가 43세고요. 아직 아기를 수태를 못 하셨나 봐요. 시험관도 했는데 남포가 안 자란다고 중단하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한의원 한방치료가 있다던데. 네, 결론적으로 이유라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사실은 난임에 대한 각 지역에서요. 뭐 경기도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또 다른 지역별로 이 지자체하고 그 나름대로 한의사 협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난임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한약에 대한 것도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그럼 우리 인터넷 창에서 뭐라고 치면 되는가요? 한의학 난임 사업이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그 민원실에 우리 있잖아요. 민원실입니까?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면 그러면 난임 치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난임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한의원하고 연결된 데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기를 예. 갖고 싶은데 안 돼서 애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건강한데 다른 일이 바빠갖고 아기를 안 낳고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도 너무 예, 많고 예, 그리고 그렇죠. 결혼해서 요즘은 아기를 안 갖고 그냥 사는 부부들도 많아졌어요. 네,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자연에 쏠리는 그거죠.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가지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예,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쏠린데 조상대 때부터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수억 년 이렇게 인간이 내려온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참 그거죠. 하나의 네, 그 뭐 이치인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이유라님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또 너무 갖고 싶은 네, 그리고 이유라님 저도 지금 지금 이 마음이 글을 아프네요. 읽어보니까 저도 지금 가는데 지금 뭐 나이 43세 같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그런 몸의 어떤 인체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서 저하고 한번 또 상담도 제가 교수님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43세이시라 그랬는데 생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저 상태는 근데요. 활동이 끝나는 아이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지금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50이 훨씬 넘은 분도 계세요. 50이 넘은 분이 있는데 생리를 안 해요. 근데 제인데 비만 치료를 받으면서 생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꽤 많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네. 왜냐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이게 몸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오면 네. 나름대로 이런 그 호르몬이나 이게 균형을 제대로 맞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7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7이 49가 되면 폐경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남자는 8의 배수예요. 88이 64세까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오, 예. 불공평해요. 아, 이건 불공평하지. 불공평한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뭐랄까, 우리가 인류의 불공평, 씨앗. 그렇죠. 인류의 씨앗을 많이 번식해야 번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거, 주께서. 예, 그걸 준 것 같아요, 제가. 네, 예, 그랬네요, 예. 진짜. 근데 뭐 49세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보통 사실 50 전후에 폐경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요즘은 건강 상태가 좋고 나름대로 또 많은 뭐 영양 상태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보다는 영양 상태가 워낙 넣어주는 맞아요.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뭐 거의 50대 후반?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60대까지도 생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3세면 뭐 전혀 뭐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 아까 가지고 그 노력하시면 먼저 오셨던 김정아 예, 예. 진통제가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진통제보다 한 방으로 치료하고 싶은데 한약 먹으면 좋아지는 네, 아유 그럼요.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요.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김점화님의 한약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우리 김점화님이 지금까지 이 오랜 기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식습관이나 또 운동 습관이나 또 뭐 수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네. 몸이 좋아지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생리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생체 에너지의 어떤 기능이 좋아지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뻐지고 예, 예뻐지고 기분이 얼굴이 좋아져요. 맑아지고 예, 생활이 그렇죠. 행복해져요. 네. 하루 일상이. 네, 네, 예, 네.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업 우리가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산후풍 남았네요. 네, 예. 네. 뭐 산후풍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기 놓고 나서 이제 관절 통증이나 막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뭐 사실은 뭐죠? 우리가 자연분만이고 인공분만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자연분만을 하려면 골반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분만식. 그래서 사실은 이 인체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골반의 어떤 관절의 가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의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네. 예. 분만 시기에 오면. 그래서 나중에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분만이 가까워 올수록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자궁 골반에만 건조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건조기나 관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신에 호르몬이 전신에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관절이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딱 관절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딱 그 뭐랄까 좀 타이트할 때는 우리가 움직여도 별로 이게 왜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손상을 안 받는데 이게 앞으로 분만을 위해서 늘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그걸 좀 과하게 써도 인대나 이게 손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산후풍, 산후저하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산후의 호르몬 분비, 이 출산을 위한 호르몬 분비 때문에 이제 이 전신의 어떤 관절이 이완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외부 자극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관절에 손상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손 같은 거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후에 출산하고 나면 손목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는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손목인데 이게 이제 분만을 위해서 호르몬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관절이 이완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다 보니까 인대가 손상이 되고 해서 이게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자연 분만 같은 경우는 관절을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뭐 느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골반 같은 치골통이나 골반통도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밑에 보면 손발 같은 경우는 이 가벼운 그 연부 조직에도 이제 조직의 자극에도 근육이나 인대 자극에도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다 보니까 막 산후에 막 붓고 또 체중이 증가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은 모유수유하는 경우, 모유수유하는 경우는 또 오히려 이게 기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유가 나가면 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유수유하는 경우 오히려 산후 관리가 오히려 더 쉽게 말하면 붓기나 이게 빨리 빠진다. 자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지금 좀 자세히 보면 모유수유하면서 아기를 안고 이 손목을 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또 손목이 또 아픈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산후에 관절이 이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빨리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몸의 기혈을 빨리 돌려가지고 이 정상적인 어떤 몸의 어떤 그 기혈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 우리 한약에 아주 좋은 강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금 비만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몸의 인체 기혈을 조절해 주는 거다. 막힌 걸 뚫어주고 순환시켜 주니까 부종과 비만 관리에도 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생활은 우선 출산에 한 3주 정도는 그런 그 호르몬이 몸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잘 자야지만 호르몬 균형을 빨리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무리한 활동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어쨌든 기름지면 점점 더 기혈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담백하고 소화나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좋다. 그리고 이제 산후통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근력 강화가 필요한데, 이제 저기 운동은 최대한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운동이라는 게 뭐 우리가 대단한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에 안정을 해야 된다고 산후조리한다고 누워있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너무 누워만 있는 거는. 오히려. 일어나서 오히려 가벼운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출산 후 3주간 안에서라도. 그렇죠. 예, 3주간 안에 뭐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낮에도 자라는 게 아니라 저녁에 제 시간에 자야지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면이 호르몬 균형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시부터 5시까지는 어쨌든 일찍 자도록 뭐 아기가 있고 하면 어려움이 뭐 신생아가 있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요즘 뭐 산후조리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좀 수면 맡아주고. 때는 좀 맡아주고 엄마는 숙면을 취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한 거고, 또 이제 어머님들이 이게 대한 개념이 없으면 또 오히려 이제 출산하고 어떤 여러 가지 또 행복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밤늦게까지 또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밤늦게까지 또 오히려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가대 무리하게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최대한 몸을 움직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럼 교수님 질문이 오래된 이상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서양 친구들은
아기를 낳고 바로 샤워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몸의 체질이 달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호르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네. 예, 다혈질이고 이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어떤 그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찬 기운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예, 잘못된 거고. 뭐 샤워를 하더라도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건 좋죠.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건 우리가 순환을 도와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어른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가을에 이게 따뜻한 물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따뜻한 물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실내 그렇죠. 환경이 맞아. 차기 때문에 일단은 씻고 나오면 차고 또 뭐 방 안에 공기도 차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해라고 그랬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대 시설을 갖춘 데는 샤워하고 따뜻하게 좀 몸을 이렇게 훨씬 그게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유, 이제 갱년기가 나왔어요. 네, 뭐 참 너무 이게 간데요. 어쨌든 그 이게 이제 우리가 갱년기의 개념은 폐경 전부터 해가 전후로 한 4년에 7년 정도로 이제 갱년기로 이제 보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죠.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77이 49라 그랬잖아요. 이제 49세는 어차피 출산을 못 하니까 그렇죠. 호르몬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연적으로 생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산에 어떤 그 이세의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뭐 수천 년 우리 몸이 이미 유전적으로 네. 그게 적응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데요.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오면 또 생리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는 안 했다가 뭐 땡겨졌다가 이제 생리 변화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갱년기에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뭡니까? 열 나는 거죠, 얼굴에. 상열감. 예. 그게 왜 열이 나느냐 하면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물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에너지가 있고 불의 에너지가 있는데 물이 마른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마르니까 이게 물이 불을 꺼주지를 못하니까 바닥거리고. 예,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어느 한 제품을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예, 기본적인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홍삼이 대부분 갱년기에 좋다고 얘기를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로 홍삼 자체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물을 넣어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불을 넣어주는 에너지예요. 예, 불을 내주는 에너지 뭐 나름대로 이제 제품으로 나온 거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어서 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불이 뜨면 뇌세포가 각성이 되고 잠이 안 오거든요. 깊이 잠을 못 자거든요. 불면증. 예, 그리고 계속 짜증 나거든요. 조그마한 거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 그리고 막 뒷골도 땡기고, 또 이러다 보면 내가 왜 이래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 호르몬의 물과 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병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네. 예,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거치는 거다. 다행히 내가 큰 문제 없이 거치면 더더욱 좋은 거고 좀 증상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의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 몸의 어떤 그런 지금 적응을 하지 못, 어떻게 보면 적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변화에 적응을 못 하는 거니까 이제 약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의사의 도움이. 예. 그래서 내가 왜 어쨌든 불을 뭐 아주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불을 꺼주는 그리고 이제 그런 약을 먹으면 상열감도 없어지고 잠도 편하게 오고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거기에 맞게 이제 모든 그 호르몬이라든지 변화들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약을 쓰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호르몬.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라는 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다 보면 그나마 우리가 호르몬 기능이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임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뭐 폐경이 되면 당연히 이제 기능이 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은 나옵니다. 생장 호르몬도 나와요. 왜냐면 그게 안 나오면 왜냐면 세포는 항상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살아나고 또 소멸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제 반면에 나이가 들면
이제 성장하고 생장하는 거는 좀 줄어들고 네. 소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근육량도 줄고 몸이 왜소해지고 이제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지만 향상 호르몬 분비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런 지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칙적인 어떤 특히 이제 수면이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이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양약이나 이런 거를 직접 집어넣는 것보다 그래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 환경을 만들어주고 몸을 만들어주고 기혈 생성을 도와줘서 몸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면 네. 더 건강하게 네. 지낼 수 있겠다.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문제는 네. 호르몬제를 복용하다 보면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이 여성에 관련되는 네, 그래서 암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발생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호르몬제 먹고 뭐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 컨디션 좋아지고. 네, 예,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 네.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갱년기에 좋은 차는 이제 칡차. 칡차 속에는 에스트로겐 여성 네네.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네네. 여성 호르몬 일종인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이제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 부족한데 이제 하면 좋고요. 네. 이제 지모라고 뭐 요즘 우리 정원에도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 우측에 보면 꽃이 지금 이렇게 그렇네요. 이제 지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종의 호르몬을 열을 조절해주면서 내리고, 열을 혈압 내리고 하는데 낮추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모나 황백 같은 네. 그런 걸 이제 차로 황백은 좀 써서 먹기가 좀 가긴 합니다만은 지모는 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뭐 칡차나 칡즙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예. 저게 이제 바로 있네요. 그 에스트로겐의 그러니까요. 하나의 어떤 종류죠. 네,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이제 사실 칡차가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은 뭐 요 정도. 그래 뭐 네. 잘 달려 1시간 잘 달려서 오늘 이렇게 여성 질환과 그 비만에 대해서 수업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지. 네. 저기 다음 달에는 네. 경희 의료원이 몇 주년 되시는 이렇게 네. 아, 50주년 넘었죠. 지금 제가 50주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 그 행사도 있죠. 네, 뭐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네. 특별히 좀 대표적으로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네. 지금 10월 달엔 좀 특집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 지금 테마 뭐 지금 얘기는 뭐 여러 무릎을 가지, 할까 뭘 할까 예.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랜선 특강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많은 여러 시청자님들의 그 의견을 다 모아서 특별히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랜선 특강에 그 테마를 가지고 다음 10월 달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님들도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10월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